예, 안녕하세요. 오션 서밋 2021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오프라인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IoT 관련 행사에 저희 스마트 시티 관련 내용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사업단장인 제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핵심 과제별로 발표를 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빠졌네요. 저는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이갑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부분은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는 2017년도에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실증 도시를 대구와 시흥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2018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R&D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는 저희 성과 목표는 데이터 허브에 대한 완성도, 스마트 시티 서비스 만족도, 비즈니스 창출 건수 등으로 이제 저희가 성과 목표는 세웠는데, 이건 이제 R&D의 성과 목표를 저희가 이렇게 세운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스마트 시티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그런 스마트한 도시를 건설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디지털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약 4년 4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고 다부처 공동사업으로서 과기부와 저희 국토교통부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규모는 정부 출연금이 843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요. 4년 4개월 동안 전체 지자체 돈을 다 합쳐서 1351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제 구성을 한번 목표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스마트 시티는 이제 저희 IoT 쪽의 세미나에 저희가 초대된 것도 사실은 이제 기반 자체가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IoT 센서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 데이터 기반의 도시를 저희가 조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초대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IoT 쪽에 센서들을 저희가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또 네트워크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6대 분야, 교통 분야, 환경 분야, 또 안전 분야, 도시행정 분야, 또 에너지 분야, 또 생활복지 분야, 이런 분야들의 6대 분야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들을 저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스마트 시티 사업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과제 구성을 보시면 3개의 핵심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핵심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핵심 공통 기술을 개발합니다. 여기서 개발된 기술을 2 핵심과 3의 핵심으로 과제 이 성과물을 넘겨서 실증을 하게 됩니다. 2 핵심에서는 대구에서 실증을 하고 있고 3 핵심은 시흥에서 실증을 합니다. 저희 스마트 시티가 저희 R&D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가 실증 도시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 중에 국가 시범 도시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시범 도시로 명명하고 있고 좀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국가 시범 도시에서는 새로 구축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R&D에서는 기존에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도시에 스마트 시티 기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핵심과 3핵심의 차별성은 2핵심에서는 대구실에서 큰 도시죠. 대구 광역시가 되겠고 3핵심은 적은 도시, 또 2핵심 같은 경우는 기본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잘 갖춰진 도시이지만 여기에 시민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굴해내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접근법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3핵심에서는 시흥시는 산업단지가 좀 많죠. 산업단지들이 이제 침체되고 있고, 이런 약간 쇠퇴하는 도시, 기존 도시의 중소도시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기에 경제 성장이나 이런 쪽으로 활력을 불어넣자. 이런 취지의 도시의 실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 모델을 가지고 저 전국에 확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 과제 프로젝트 체계를 다시 한번 보시면 1핵심에서는 저희가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데이터 허브와 또 매시브 IoT 기술 이런 쪽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기술들이 2핵심, 3핵심으로 넘어가고, 이 세부에서는 대구에서 저희가 데이터 허브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교통 분야 또 안전 분야, 도시행정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증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3세부에서는 리빙랩형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생활복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비즈니스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민간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저 1핵심 과제, 1핵심 과제는 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한 34개 정도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1핵심 중에 1-1 과제는 개방형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 및 핵심 기술 개발로 저희가 과제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데이터 허브 이 아키텍처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 허브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 저장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2 과제는 초대규모 실시간 IoT 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술 개발입니다. 여기서는 그 IoT, 그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시키고 하는 이런 역할, 이 네트워크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고요. 1-3에서는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스마트 시티 서비스 가상화 기술 개발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표현을 가시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1-4는 이제 저희가 그 관리 및 평가 기술 쪽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과제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핵심에서는 이건 4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한 64개 정도 연구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1을 보시면 스마트 모빌리티 및 주차 공간 공유 지원 기술 개발인데, 스마트 모빌리티를 저희가 구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마스라고 해서 저희가 그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그 다음에 뭐 PM 개인형 교통수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모빌리티를 저희가 구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공간도 공유 지원 쪽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2-2에서는 도시 재재난 안전 및 사회 안전 긴급군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경사지 붕괴, 또 수재외, 폭염 이런 것들로 발생되는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저감시키는 기술 개발이고요. 그다음에 그 긴급 군안 기술이라 해서 골든 타임 내에 그 구조대가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는 시민 참여형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유스 케이스 개발이라서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이 낸 아이디어를 과제화시켜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제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은 데이터 허브 센터 및 도시행정 서비스 고도화 기술 개발해서 여기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모여서 또 여기 서비스도 개발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다음 차례에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3핵심 과제는 시흥시 실증인데, 시흥시 실증도 약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42개 정도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1 과제는 도시 대기 환경 측정 예측 기술 개발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미세먼지, 대기 환경적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조금 더 현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더 이제 그 촘촘하게
그 도시에 있는 그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기술까지 제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2에서는 주택, 빌딩, 공장 등 에너지 관리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통합적으로 그 에너지나 그 이제 전기, 가스, 온수 이런 등을 이제 통합적으로 계측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고요. 3-3은 독거노인 케어와 장애인 이동성 보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그 이제 집안에 어떤 로봇이라든가 어떤 센서들을 설치해서 이 독거노인의 상태를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그 대비하는 그런 기술 개발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서 이동하기에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맵 등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5는 아까 대구에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하게 그 시흥시의 그 수요 기반 이제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시흥시 정책 당국의 이 니즈를 반영해서 여기 있는 그 니즈를 그 발굴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제들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제공하는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4에서는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서비스하는 것이 3-4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사실 전체적인 데이터, 우리 스마트 시티 R&D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개요를 말씀드렸다 볼 수 있고, 좀 더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면 저희 스마트 시티의 그 핵심 기술이 데이터 허브입니다. 데이터 허브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 데이터 허브는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고 분석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도시 데이터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허브 기능은 저희 현재는 6대 분야, 교통안전, 또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분야 6대 분야에 저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까지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걸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저장하고 분석하고 가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또 여서 만들고 있고, 서비스는 어떤 버스 노선 최적화라든가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또 마켓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현재 R&D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쪽의 실증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교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마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요 대응형 모빌리티 서비스 DRT 쪽 이쪽에 같이 그 참여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도 가미를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제공하고 있고, 여기서 개발된 앱을 통해서 통합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R&D를 하고 있고요. 또 안전 분야는 홍수에 대한 예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경사지 붕괴, 그다음에 빗물 펌프장, 그다음에 폭염 정보라든가 또 이걸 저감하는 기술 등 하고 있고요. 긴급 군안 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허브 센터는 제가 2022년도에 이제 올해 말에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돼서 향후에 이쪽에 데이터 센터에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비슷한데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분야에 대해서 리빙랩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 분야에서는 고정형 미세먼지 측정기가 15대, 이동형이 19대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통합검침 186가구에 대해서 통합검침을 하고 있고, 빌딩 부분에 있어서는 4개 빌딩에 대해서 저희가 빌딩 관리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고요. 공장도 2개의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또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그 케어존을 저희 2개소 정도 하고 있고, 장애인 이동성 보장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빙랩형을 하고 있고, 시흥시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 내 시티랩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해서 좀 더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까지 저희가 구현하는 쪽으로 이 시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마트 시티 발전 단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스마트 시티는 처음에 UCT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 시티 해서 저희가 R&D를 통해서 저희가 시행한 바가 있고요. 그 1단계에서는 이 UCT R&D를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기반 구축을 했고, 이 결과가 나온 게 이제 통합 플랫폼입니다. 현재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5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12, 119에 대한 서비스, 또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5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로 통합 플랫폼 기반으로 그 도시 안전망이 구축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뉴딜 2.0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 허브는 요거와 통합 플랫폼과 연계돼서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현재 향후 몇 년 동안 저희가 이제 이 보급 사업까지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려고 현재 계획을 짜고 있고요. 현재 우리 여기 R&D를 통해서 개발된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몇 년 동안 이제 데이터 허브가 이제 구축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고, 그 데이터 허브는 또 이 후속 R&D를 통해서 더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나 AI 기술 전무했습니다만은 이쪽의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후속 R&D에서 더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시키는 쪽으로 저 4단계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연계 확대,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 허브를 구축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현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R&D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6대 분야, 교통 안전,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이 6대 분야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데이터들을 또 일부 포함시켜서 저희가 서비스로 개발하는 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기정통부에 있는 데이터 댐이라든가 또 국토부 내 지하 공간 정보라든가 이런 상하수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의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서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고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도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이런 쪽을 더 시각화되는 쪽으로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더 연계를 해가지고 그 표현을 더 가시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미래상을 그려봤는데, 도시의 데이터는 모든 데이터가 이제 통합 분석센터로 모이겠죠. 모이면은 이제 이 모인 결과를 개발자라든가 또 설계자 또 정책 관계자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하게 되고, 여기에 설계라든가 정책이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메타버스 이런 게 핫한데 결국은 이제 그런 모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결국은 도시가 지금은 뭐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결국 IT 위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 도시가 결국 IT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의가 있으면 현장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한번 받고요.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실증은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을 갖추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보급을 할 겁니다. 보급하지만 제가 계속 발전한다는 거는 어쨌든 AI 기술도 그렇고 이 뭐 분석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형상이 없는 게 아니라 시흥이나 대구에서 실증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죠. 내년도까지 다
해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고요. 아직은 뭐 적극 예. 맨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그 책자에 2020년 11월까지 완료하시는 거 아닌가요? 로드맵에? 여기에서요. 네네. 2020년 11월에 성과 공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증을 어쨌든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입니다. 과제가. 그러니까 내년도가 하면서 거의 완성이 되는 거고, 정확히 완성 시점이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R&D 있던 모델을 가지고 시범 사업까지 진행하면서 내년도에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년도에 가면은 시흥시하고 대구시에서는 그 스마트 시티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럼 디지털 트윈까지 하시는 겁니까? 디지털 트윈은 저희가 어떤 건물 하나를 놓고 거기에서 모델링을 해서 이걸 표현을 하는데, 디지털 트윈으로 우리 뭐 이걸 다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더 이제 계속 진행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예.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겪고 계세요? 그 실제로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고, 이거는 뭐 어떤 가상 세계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시는 데 있어서 그걸 구현하시고 지금 R&D 단계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구현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어떤 부분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가 네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 그거를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 또 이렇게 답하고 또 정책 당국에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 시민들에 보여주고 이러는 게 가시화시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데이터 우선은 가시화요? 예. 일단 오. 데이터라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흐름이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돼서 완성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냐라는 도전도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일단은 서비스가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조금 저희가 R&D 하면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데이터를 또 많이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데이터 수집하려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증 도시를 했지만 예. 다른 도시에 확산을 하려고 하면 예. 또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또 받기 위해서 뭘 또 설치도 해야 되고 이제 돈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서 실증 도시 다 했는데 딴 데 그냥 적용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또 많이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도시에 새로 확산하려고 하는 도시의 데이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시작점이죠, 사실은 그거는. 예. 요게 완성된 거는 시작점이라고 보시고, 그 어떤 그 플랫폼이 완성된 걸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더 얹을까는 그 이후 단계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단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근데 데이터 가시화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데이터를 표현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툴들이나 그런 솔루션들은 많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는 가시화가 보다는 그 포커스를 데이터가 그 온갖 그 포인트에 각종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제대로 필터링되고 그 가공되나 보여드릴 수 있는 상태로 빨리빨리 변환이 되고 처리가 돼야 되는 그 앞 단계의 문제 아닌가요, 단장님? 예, 그런 정도도 좀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저희 AIoT 쪽은 그쪽의 R&D는 내년도에 또 추가로 내년도에. 또 더 이어서 또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연구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단장님 언제까지 단장님 하세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맡은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러셨구나. 예, 이제 끝날 때까지 합니다. 내년도 연말까지.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에는 저희 이제 데이터 허브 기술에 대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성남용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성남명 팀장이 백신으로 해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오늘 부득이하게 발표를 못하고 같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승명 선임 제가 발표를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제는 이제 제가 거의 한 4년째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장표 만드는 작업을 제가 업체랑 하다 보니 제가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저희 1핵심, 2핵심, 3핵심 그 세 개의 핵심 과제로 큰 사업단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 2, 3핵심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핵심에서 지금 어떤 것들을 해왔고 실제로 1핵심에서 핵심 산출물이 어떤 것인지 특히 지금 장표 표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CT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제출 드리는 주요 산출물이고요. 그것은 이제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구성 자체는 이제 단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냥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발표 드릴 내용은 1핵심이라고 가운데 지금 나타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공통 핵심 기술 개발. 그래서 사실상 1핵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는 그 세부 과제가 이제 4개로 좀 나눠져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CD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것은 1핵심 중에서 이제 1-1세부의 이제 그 연구 과제에 대한 산출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핵심은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대구시, 그다음에 시흥시 이제 실증, 그다음에 거기에도 연구 개발이랑 서비스가 이제 여러 과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이 뒤에 이제 두 분의 연사께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개념 정의를 좀 기술적인 것들을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발표자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랑 그러면 시티 데이터 허브가 도대체 무슨 관계야? 뭐 공문을 영문으로 직역해 놓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관계를 좀 사실은 좀 말씀드리는 게 제 발표에 좀 중점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는 일종의 그냥 일반 명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스마트 시티 사업단에 당연히 이제 기술이 주요 이제 그 만들고자 하는 그 플랫폼이나 기술이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만 있는 것 아니고 그 외에도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아니면 매시브 IoT라든가 이런 핵심 기술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과제 관점에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가 이제 중요한 그런 산출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2핵심, 3핵심에서도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한 것을 이제 이름은 명명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것들을 직접 구축해가지고 지금 서비스 연동해서 이렇게 실증을 추진하고 계시고 내년까지 최종적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이제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로 다시 넘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뭐 저희 기술 일반 명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는 저희 사업단의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는 뭐 쉽게 말해 안드로이드다. 구글에서 이제 만드는 안드로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이 다음에 지금 로고로 그 저상단에 나와 있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1-1세부의 기술 산출물로서 말씀드릴 시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구글이 만든 뭐 일종의 레퍼런스 폰이다. 당연히 구글이 만든 레퍼런스 폰이 또 다른 메이커 뭐 삼성이 됐든 뭐 샤오미가 됐든 그런 메이커에 대비해서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를 설계하고 만드는 입장에서 안드로이드는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산출물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는 레퍼런스 구현인데요. 그러한 개념으로서 저희가 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거를 저희 1-세부의 산출물로서 만들어서 저희도 검증하고 일부 이제 본 과제든 아니면 다른 과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명사로서 소개시켜 드렸던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사실상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요. 왜냐하면 이름에서 지칭하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센서에서 바로 연동하는 것들도 당연히 뭐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한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관장하는 데이터를 뭐 관리하고 있는 도시의 이제 플랫폼들 그다음에 시스템들을 연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전체 행사의 주제에 맞게 뭐 IoT 플랫폼들도 표준이든 비표준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도시 내에 운영이 되고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UCT 통합 플랫폼 이런 것들도 일종의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수집을 해서 도시 여러 응용들이 쓸 수 있도록 쉽게 이제 가공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이제 분석 예측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잠깐 나오겠지만은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뭐 유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기능들도 저희가 좀 공통적인 데이터 허브의 일반 명사로서 제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좌우로 보시면 데이터 허브가 뭔가 또 서로 간에 이제 연동이 되는 것들이 좀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아직 뭐 저희 사업범에서 이제 구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개념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허브 간의 페더레이션 이렇게 기술적인 용어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쉽게 이제 저희 서비스 환경으로 시스템으로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시흥시 옆에 뭐 안양시 옆에 그다음에 뭐 성남시 등등등등의 데이터 허브 간에 결국엔 지리적으로 이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 간에는 뭔가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생길 텐데 그런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간에 검색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도시 간의 데이터 허브가 연결된 환경, 그래서 이제 페더레이트 되는 환경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차기 버전에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테마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희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뭐 시스템 혹은 이제 그 기술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있는데요. 그 소개 영상이 있어서 아직 길진 않기 때문에 한번 좀 보고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튼이 활성화돼야 제가 누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클릭 그쪽에서 못 하시나요? 네. 네, 아니면은 사실상 이제 영상도 여기 있는 뭐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개념을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풀어놓은 거라서 이거는 다른 기회에 저희가 좀 플레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그 AIoT 지능 주간인데 저희가 3층의 전시장에서도 이제 데모 영상을 좀 틀고 있고 사실 이 영상은 이따가 조금 간단하게 언급드릴 저희 그 산출물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홈페이지 이런 데도 사실 게시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 통해서 그 저희 개념 소개 영상을 조금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시간상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환경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1핵심에도 있고 2핵심에도 있고 3핵심에도 있는 데이터 허브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조금만 더 내려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사실은 상이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제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이 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IoT 시스템 아니면은 뭐 이거 IoT는 아니고 예전에 있던 뭔가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뭔가 DB랑 연동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것들 되게 이제 부처별로도 사실 엄청 다양한 그런 공공 데이터 포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 수집 연결을 좀 쉽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조금 해결해 주는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들도 사실은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은 요즘 뭐 빅데이터로 말하고 있는 뭐 그쪽에서 말하는 그런 빅데이터를 뭔가 담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공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관리 기능도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표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지 사실은 상호 운용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그냥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아진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자체가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플랫폼에 내재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도 사실 계속 저희가 보고 있었고요. 아까 마켓플레이스를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잘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의미 있게 만들어내고 분석하고 예측도 했는데 그것들을 결국에는 제3자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유통해야 더 많은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통에 대한 것들도 뭔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유통 기능이라든가 당연히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순하게 이제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그래프가 됐든 아니면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시보드가 됐든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어야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의 데이터들은 사실은 서로 다른 도메인들이 막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 데이터 간의 뭔가 연결성, 그다음에 링키지를 이제 좀 표현을 해서 그것들을 뭔가 시멘트 웹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시멘틱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고려가 되어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보안에 해당한 내용들은 뭐 당연할 것 같고요. 데이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건 조금 더 데이터의 활용 관점에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나타내 본 건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교통을 하는 회사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무언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버티컬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뭐 환경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든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서로 이제 모든 버티컬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있는 게 뭐 현실이었는데요. 실제 여러 도메인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뭔가 좀 같이 다루다 보면 많은 서비스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요즘에 전기차도 많고 하니까 실제로 그런 에너지 관리하는 시스템들 뭐 뱀스든 뭐 이런 팸스든 그런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전기차 뭐 등등등등 위한 뭔가의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환경 문제도 심각하니까 이제 뭐 환경 센서에서 측정된 여러 가지 등등등을 이제 실제로 교통 정책에 반영하는 무언가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메인 융합 서비스가 사실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아까 모든 시스템들이 기존에 다 별도로 있다는 것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한 곳에 모아서 실제로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이해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사실상 개념은 쉽지만 현실에서는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사실은 해결하기 위한 게 일종의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허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아까 안드로이드라고 제가 비유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저희 과제에서 만들려고 하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중에서 실제로 이제 저희 캐티 컨소시엄에서 1-1 세부에서 현재까지 만들어서 검증하고 있는 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그런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숨이 찬 걸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거를 저희 사업단에서 1, 2, 3 핵심에서 각자 이제 저희가 똑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저희 이제 표현으로 레퍼런스 구현으로서 시티 데이터 허브가 1핵심, 특히 이제 1-1 세부에서 나오는 산출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허브의 기능들을 보셨는데 그 기능이 이제 추가적으로 실제 이제 앞에서는 이제 개념적인 기능이었고 여기서 이제 구현체의 관점에서 실제로 어떠한 특장점이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있느냐를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저희가 뭐 코드라든가 뭐 동작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개념적으로 텍스트랑 그림으로 형상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사실은 시스템도 많고 시스템마다 다뭐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다 상의하고 매번 이제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이 사실은 되게 시간이 걸리고 이제 비용이 소모되는 그런 작업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작업이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랑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뭔가 데이터를 인입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도구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도 사실은 뭐 개발자마다 선호하는 혹은 지자체마다 뭔가 요구사항에 의해서 선택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도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뭐 빅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술 셋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춰서 쉽게 끼워 맞춰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데이터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머신러닝 툴, 뭐 언어,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되게 많긴 한데요. 당연히 이제 저희 데이터 허브 외부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내재화되어 있는 기능이 일부 있어서 그런 내재화된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허브에 쌓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것들을 바로 유통하고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재화된 기능이 일부 영역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특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 관련해서는 원래는 저희가 올해 이제 공개를 할 예정으로 준비를 좀 해놨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주간 부처인 국토부에서 실제로 오픈 소스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이제 좀 공개를 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보류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아까 기능적으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능 모듈들이 실제로 통합돼서 시티 데이터 허브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내년 초에 공개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뭐 소스 코드 공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각 기술 모듈, 기능 모듈에 대한 뭐 시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인터페이스 명세 등등등등 이제 기술자들을 개발자들 좀 지원하기 위한 정보들이 이제 홈페이지로 이제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제 저희 1핵심 특히 1-1세부에서는 이제 2, 3핵심과는 다르게 저희가 실증 도시에서 실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이것들을 검증하는 것들도 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런 대규모의 실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 확산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저희 1-1세부에서 만든 시티 데이터부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플랫폼이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가를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혁 씨도 지금 3층에 저희 캐티 부스에 시연을 좀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데이터 허브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시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POC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도시에는 여러 가지 도메인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를 같이 매시업해서 혹은 뭐 컨버전스로 해서 그런 새로운 신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개념을 저희가 스스로 증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서비스도 주차 혼잡도 예측 서비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제 기억에 19년에 한번 저희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개념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별도의 사업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던 그 IoT 기반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로 이제 각 주차면의 상태 정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단위로 가용 주차면 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IoT로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게 있고요. 그 테스트베드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날씨 데이터, 그다음에 미세먼지 데이터는 공공 API로 저희가 연결해서 실제 그 데이터들을 같이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학습은 저희가 했는데 학습을 하기 위한 모든 도구를 아까 말씀드린 시티 데이터 허브에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에 관한 툴들을 직접 써서 실제로 이제 그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었고요.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사용했던 데이터는 주차 이제 현황 데이터들을 이제 쭉 이벤트로 올라올 때마다 그 데이터를 썼고, 그다음에 날씨 이제 관측된 거,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상태 관측된 거를 이제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같이 융합해서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학습된 그 기계학습 모델로 저희가 어떤 걸 예측했냐면 기계학습 모델이 나왔을 때 이제 두 가지 인풋을 넣고 이제 한 가지 아웃풋을 받았습니다. 그 인풋으로 넣었던 거는 이제 날씨도 이제 API로 보면은 뭐 시간대별로 이제 혹은 일자별로 그 예측된 일기 기상 예보가 있는데요. 기상 예보 데이터랑 그다음에 미세먼지 예보 데이터를 저희가 그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인풋으로 넣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그러면 미래 시점에 날씨랑 미세먼지가 어느 조건이 되면은 주차장의 혼잡도가 예를 들어서 200명 중에 몇 명이 남을 것이다 라는 걸 저희가 이제 학습시킨 결과로서 저희가 예측을 수행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화면 보시는 것처럼 검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다시 뭐 한번 리마인드만 좀 드리자면은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도시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여러 사랑리한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수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하고 그것들을 같이 매시업해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임의 서비스를 통해서 실데이터로 저희가 검증해봤다. 여기에 의의를 좀 둘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장표인 것 같은데요. 지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2핵심, 3핵심과 다르게 실증 도시에서 뭔가 대규모 데이터셋, 그다음에 대규모 인프라를 연동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은 하지 않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 서비스 아니면 EIS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시스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뭔가 도시 서비스랑 약간 좀 결이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만든 이 시티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토부 이제 별도의 이제 사업으로 연계해서 진행 중이긴 한데요. 아까 단장님께서 언급하신 UCT 통합 플랫폼과의 연동을 구축해서 실제로 지자체에 이제 확산 구축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과 맞닿아서 이제 특히 이제 국내 지자체에다가 저희 시티 데이터 허브를 조금씩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것들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장표에서는 저희 1-1세부 과업 중에 하나긴 하지만 주안점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시험 검증을 위한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과제 범위 내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 검증이 나중에 이제 인증 프로그램 이어지고 이렇게 좀 나가야지 사실 이제 데이터 허브라고 하는 저희 뭐 시티 데이터 허브뿐만이 아니라 2, 3핵심에서 만드시는 데이터 허브 같은 것들이 이제 국내외로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시험 검증도 저희가 사업 내에서는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실증도 저희 국토부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컨소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국토부 사업으로 지금 스페인 산탄데를 통해서 지금 시티 데이터 허브가 지금 실증이 구축이 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표준화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관련돼서 지금까지 조금 해외 기관이랑 이제 표준화 이런 협력도 좀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마쳤는데 공개 자체는 아마 내년 추진될 오픈소스 같은 것들을 좀 서포트할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뭐 일반적인 뭐 총론에 해당하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중에서 저희 1-1세부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의 구현체인 시티 데이터 허브가 어떤 모습인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아마 자료가 있나요? 네, 이메일 주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메일 주소가 없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행사 쪽으로 이제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 허브에 대한 소개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에는 대구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실증 추진 현황에 대해서 SK의 이경준 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시에서 지금 데이터 허브 개발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이경준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뭐 데이터 허브 많이 말씀을 드려서 곧바로 대구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되긴 하나 말씀드리면 데이터 허브의 목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도시 운영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각종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공공안전, 시설물, 에너지 같은 서비스 플랫폼들로부터 데이터들을 데이터 허브로 모으는 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도시 운영자가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 번째는 도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융복합 분석한다. 세 번째는 이를 통해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시 운영자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도시 문제라는 게 데이터 기반으로 뭐 결정되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정책을 위한 그 기반 자료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에게 공개, 그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게 이제 데이터 허브의 가장 큰 목적이고, 대구시도 이러한 이제 실질적인 스마트 시티 운영 플랫폼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시면 저희들이 연계해야 될 시스템들을 미리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저희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이핵심 유스케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교통, 마스 플랫폼, DRT 서비스, 주차 공유 시스템하고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안전 플랫폼, 그다음에 시설물 통합 관리 서비스, 크라우드 소싱 포탈, 그다음에 대구시 별도로 지정 과제들이 있습니다. 관제나 에너지, 모빌리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지금 수집, 저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레가시 데이터, 그 빅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와 그 대구시 CCTV, 사실 뭐 CCTV 연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저희가 다 연동을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레가시 데이터들을 가운데에 있는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에서 모두 수집, 저장,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 융복합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일핵심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데이터 허브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했고요. 시흥에서 하고 있는 3핵심 데이터 허브도 일단은 실시간성 데이터들은 그 1M2M 표준 기반을 사용해서 같이 수집, 저장,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첫 번째는 이제 대구광역시나 공공기관이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 참여를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시 데이터를 공개하고 도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본인들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내년에 이제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그다음에 대구시 레가시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맨 오른쪽에 이제 융복합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제 현재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 최적화, 두 번째는 안전 인프라 구축. 이 두 가지를 그 융복합 분석에서 아웃풋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밑에 보시면 개방형 포털을 통해서 데이터와 융복합 분석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개해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같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만드는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입니다. 데이터 허브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환경, 에너지 등의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도시 데이터는 품질 관리 솔루션을 통해 검증 작업이 진행됩니다. 사용 가능 정보 데이터는 활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이렇게 검증된 데이터는 데이터 허브에 안전하게 저장되며 다양한 형태로 결합 및 융합되고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의 기반이 되며 시민과 기업에 개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되면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고 교통이 원활해지며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므로 버스 노선의 최적화는 필수적 개선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및 유동인구 현황 확인을 위해 출발과 도착 지역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지역은 활성화되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택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이동 시간, 유동인구에 대한 상세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별 확인을 위해 출발과 목적 구역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기준으로 전체 효율 지수와 노선별 각각의 효율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가 보여지고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 활성화된 구역을 선택합니다. 선택 기준으로 효율 지수와 가이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 노선 구역별로 현황 분석을 통해 버스 노선 최적화 분석 결과에 따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분석된 결과 정보는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성구에서 출발하는 모든 버스 노선 기준으로 개선 방향을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현재 도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함으로써 도시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10년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생성,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도시 발전 사업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전한 만큼 인구가 늘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지만 반대로 다양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수성구 범죄에 대해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 정책을 도출합니다. 그렇게 도출된 분석 결과는 수성구 내 CCTV 재배치 또는 추가 설치를 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범죄 발생 가능이 높은 지역에 순찰 노선을 집중 배치하여 예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시스템 맵에 표현합니다. 평소 앱 개발에 관심이 많은 김민수 씨는 매번 데이터에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방형 데이터 스토어를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교통, 사건, 사고 관련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 데이터를 찾아서 정리 분석한 후 서비스 정교함을 위해 오프라인 분석 시스템인 샌드박스 이용 신청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데이터만 있었지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전혀 감이 없었는데 개방형 데이터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고 활용 가이드까지 제공되어 개발 진행이 정말 수월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서비스는 버스, 지하철, 지연 알림이 앱으로 목적지 이동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버스, 지하철이 갑작스런 정체 및 돌발 상황 발생으로 지연이 될 경우 미리 알려줘서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허브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서비스는 고도화되고 더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도시 간 연동을 통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버스 노선 최적화는 일단은 버스, 지하철, 승하차 데이터, 그 다음에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버스 노선 효율을 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운영자에게 최적의 노선이나 환승 거점, 대체 노선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유동인구 기반으로 현재 버스 그 대중교통 이용률이 얼마가 되는지 분석을 완료했고요. 내년에는 버스 노선별로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노선 최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인데요. 기존의 지자체들이 이제 통합 플랫폼이 많이 108개 도시가 깔렸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플랫폼을 좀 더 그 선진화하자, 고도화하자라는 의미에서 CCTV와 119 데이터,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CCTV를 좀 최적화해보자. 그리고 CCTV 모니터링 요원도 효율적으로 근무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보자. 그 다음에 순찰 노선, 경찰의 순찰 노선 최적화를 한번 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지금 분석 중이고요. 이것도 올해 12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순찰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2019년도에 대구경찰청하고 대구시의 5개 동을 기준으로 한번 했었고요. 실제 파일럿 테스트 결과가 범죄율이 약 18%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대구시 전역으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순찰 노선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동영상에서는 데이터 스토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데이터 스토어나 뭐 이런 것 데이터 거래소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시민들과 민간 기업, 공공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샌드박스 만들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고요. 이런 게 발전이 된다면 내후년부터는 데이터 거래소까지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지금 생각은 그 정부의 데이터댐 사업, 그 다음에 지자체 데이터 허브 연동을 통해서 대구시가 스마트 도시 전환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라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아까 그 동영상과 자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데이터 허브의 영역들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데이터 거래소까지 같이 통합해서 다양한 지자체들과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대구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예, 필드에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예, 하여간 그 현장에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구시 스마트시티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시흥시 스마트시티 실증 추진 현황에 대해서 KT의 김경훈 PM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 스마트 시티 저희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KT 김경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시흥시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인데요. 발표에 앞서서 장시간 뭐 좀 듣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동영상 먼저 한 편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데이터 허브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공간은 하루에도 수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또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데이터 중심의 차별화된 스마트 시티, 시흥으로 초대합니다. 이곳 스마트 시티에서 제 역할은 도시 내의 데이터들을 모아 분석하고 정리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시흥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시흥 국가혁신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세먼지 현황, 에너지 사용, 생활복지 관련 데이터들을 제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럼 데이터를 모아서 도시가 어떻게 똑똑해지고 또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용해 시내에서 외출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외출주의보를 알려드릴 수 있겠죠? 집안에는 시내 에너지 사용량을 알아볼 수 있는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외출하지 않는 시민들이 집안에 머물러 계시게 되면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 실내 활동이 길어짐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겠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백내 특이한 위험 사항을 감지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제가 수집한 수많은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모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모아둔 도시 데이터를 통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들을 분석한 가상도시를 만들어 건물을 짓기 전에 바람기, 일조권 등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가상도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 운영 정책을 미리 반영하여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제가 수집한 도시 데이터들은 스마트 시티 산업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답니다. 시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이러한 융복합 도시 데이터들이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될 거예요. 아울러 스마트 시티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여러분, 시민 연구원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제가 모으고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바로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고 더 발전된 스마트 시티 서비스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머지 않았어요. 지금도 시흥은 끊임없이 데이터를 만들어내어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시티랩. 네, 금방 만들어진 동영상이 아마 제가 발표할 내용을 뭐 요약한 버전이어서요. 그리고 앞서 설명도 많이 들으셔서 시흥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짧고 굵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프로젝트 배경부터 해서 네, 이런 내용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프로젝트 배경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었다는 소리고요. 뭐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모델이 화두가 되었다라는 게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경과입니다. 전체 5년짜리 사업이고요. 올해가 4차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구성 앞서서 이갑재 단장님 말씀해 주시고 각 핵심별로 차례대로 들으셨습니다. 1핵심, 2핵심 들었고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KT가 주관사가 되어서 시흥 실증 테스트 베드를 활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환경, 에너지, 생활, 독거노인 관리 그리고 데이터버 플랫폼 개발 같은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증도시 시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은 아시는 바처럼 여기 수변 공간입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저희가 예전에 시와 산단이라고 하는 스마트 허브가 제조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2010년부터 17년까지 스마트 시티가 1차로 구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작년에 2학기에 개관이 되어서 소위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어떤 실리콘밸리 같은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저 측면에서 볼 때는 동양 최초의 인공 서핑장이라든지 다양한 수변 공간을 가진 그런 젊고 매력적인 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시흥 중에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라고 하는 공간을 주로 실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3회 4, 뭐 보통 핵심 과제라고 그래서 3회 1부터 3회 5까지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회 4 데이터 허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자리를 중심을 잡고 있고요. 3회 1 환경부터 3회 2 에너지, 3회 3, 3회 5 자체 모델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함께 데이터 허브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로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흥 프로젝트의 목표는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들, 기업들, 그다음에 공익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를 한번 더 도시를 똑똑하게 해보자라는 게 목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흥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조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1핵심에서 만들어진 시티 허브란 소위 엔진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흥에서 그 근간을 활용을 해서 또 시흥에 맞게끔 소위 테일러링,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분야, 심지어 시흥, 그다음에 공공, 심지어 그리고 민간 데이터까지 표방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형상을 구성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요구하는 수요처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공급과 거래를 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과제별로 서비스별로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회 1이라고 해서 환경과제, 즉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수집한 다음에 분석하고 공유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나와 있는 그림처럼 휴대용 측정기, 고정형 측정기, 이동형 측정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정왕동에 있는 그런 미세먼지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여서 필요한 사용자들에게는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소위 말해서 일반적으로 스마트 시티에서 기존에 미세먼지 그리고 환경 대기질 측정을 했던 방식이 지역별로 거점별로 몇 개씩을 설치를 했던 거에 비해서 저희는 여기 시흥시 정왕동 전체에 촘촘하게 동네 방방곡곡의 미세먼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구축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세먼지 관측 해상도라고 해서 내가 서 있는 주변 반경 1km의 미세먼지를 알려주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반경 500m의
미세먼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고정형 미세먼지, 그다음에 어떨 때 필요할 때는 위치를 옮길 수 있는 이동형 미세먼지, 그리고 시민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리빙랩을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함입니다.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들을 이렇게 설치하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먼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사용자 앱의 형태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웹의 형태로 정보들을 공유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미세먼지 기반의 장비라든지 서비스를 만드시거나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스트베드 웹 환경 그런 장치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공장 그리고 빌딩 그리고 이제 가정 내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량을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서비스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과제는 한전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CityEMS라고 하는 한전에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에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리고 3회사 데이터 허브 쪽으로 데이터가 수집, 공유되고 연계되는 구조로 띄고 있습니다. 서비스 위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기본적으로 시흥 에코센터라든지 서울대 시흥 캠퍼스 같은 공공 건물에 시범적으로 에너지 사용 관리 시스템, 즉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공장에 있는 시와 산단에 있는 한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한 500세대 정도 민간 아파트에서 물론 동의를 사전에 다 구하고요. 그런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러한 서비스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가정 내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저희가 그 단순히 전기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가스, 온수, 난방 5가지의 소위 에너지에 대해서 통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사용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어떠한 다양한 정보라든지 향후에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생활복지 과제입니다. 생활복지 과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축으로 장애인 이동성 보장, 그 다음에 독거노인 관리라고 해서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성 보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시흥시 정왕동 주변을 자유롭게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길 안내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유형의 서비스다라고 공익적인 공공보건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거노인 토탈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예전에도 이런 거를 조금 이제 IT 관점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뭐 IoT 센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댁내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혹은 어떤 이상적인 징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서비스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이동성 보장을 위해서 휠체어가 다니는 길에 장애물은 없는지를 저희가 정밀 지도 형태로 제작을 해서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정밀 지도 맵으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또 그걸 사용자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내에서 다니는 불편함이 없는지 AR 길 안내 같은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 시흥 케어존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관리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체 정보, 정기적인 신장, 키, 혈압 같은 정보들을 생체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발화 로봇을 AI 기반의 발화 로봇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대화도 하고 어떠한 뭐 생활 패턴에 대해서 좀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르신들 기준으로 AI 로봇을 활용을 해서 뭐 화상 전화 어떤 기본적인 생활 편의를 확인해주고 발화까지 해서 대화도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최신 형태의 노인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그 어르신들의 생체 정보를 측정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화상 상담을 하게끔 해서 기본적인 뭐 복지의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선진화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성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정밀 보행 지도도 구축을 하고요. 또 그런 장애인 맵도 제공을 하고 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혹시나 실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길에 대한 정보들도 업데이트도 하고 또 우회 경로 같은 것들도 안내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일부 시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허브입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여러 연사들이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개방형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시행에 맞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데이터 허브를 실질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서비스 현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시흥에 대한 소개를 드릴 때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의 교육협력동 8층에 시티랩이라고 해서 일종의 데이터 분석실이기도 하고 데이터 실험실이기도 하고 미니 전산실이기도 하고 홍보가 되는 그런 공간을 하나 활용을 해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모였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거래하는 솔루션에 연계를 하여서 그런 데이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하게 뭐 기본적인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이런 시티랩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어떠한 실증과 레퍼런스를 창출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선순환 구조로 뭐 그런 시흥 스마트 시티가 고도화됨을 저희가 검증해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 관련해서 크게 구체적으로 보면 4가지 산출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라고 해서 일종의 도시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저장소의 역할로서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지금 구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데이터 망원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3차원으로 가시화해서 지금 보여주는 부분도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를 거래하는 뭐 저희가 온라인 장터라고 아시죠? 뭐 그러한 컨셉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개발하고 지금 실증 중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거래하고 또 부가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지금 구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또 사용자 포털이라고 해서 이름이 조금 생소한데요. 데이터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어떤 일련의 절차를 프로세스화 시켜서 데이터 시티랩에서 데이터 분석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타는 그런 솔루션도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자유과제입니다. 저희 특이하게도 저희는 과제 안에 과제처럼 해서 실제 시흥 시민들이 그리고 시흥시에서 원하는 소규모의 형태의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고 운영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흥시 스마트 시티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이라든지 또 시흥시 어린이집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미세먼지를 아까 측정기 이외에 라이다를 활용해서 스캐닝해 보자고 하는 그런 서비스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뭐 문화예술 기반의 플랫폼이라든지 홈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생활체육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마트 도로 환경이라고 해서 도로가 상태가 어떤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외에도 지금 올해에도 다양하게 지금 서비스들을 발굴해서 계속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가령 이런 서비스들은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참여를 위한 리빙랩을 진행해서 이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가령 유동물 운반 차량에 대해서 시흥시 내에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서로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저희가 도출을 하여서 그런 공모전도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서비스가 어떤 좀 측면이 있냐고 하면 기승전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이런 데이터가 데이터 허브로 모여지고 마켓플레이스와 연동이 되어서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거래하고 공유하고 또 실증해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속도를 빨리 했습니다. 혹시 뭐 들으시고 뭐 궁금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데이터하고 한다는데 미세먼지 측정만이 환경인가요? 지금 데이터 허브에서 디파인해 놓으신 게 정의해 놓으신 게 환경 정보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네. 고정형 센서하고 이동형 센서가 해서 환경은 어떻게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데이터 허브 내역이 네,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해서 동네 방방곡곡 미세먼지 그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뭐 스킵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소개 안 드렸지만 악취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물론 그거를 더 뭐 늘리거나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뭐 자원이라든지 다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시흥에서 가장 요청을 받았고 아무래도 시흥 자체가 과거에 이제 산단이라고 해서 어떤 산업도시이고 또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대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소위 환경 서비스라고 하는 게 미세먼지 측정, 그다음에 악취 오염원 그런 뭐 그런 추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서 그렇게 발생하는지를 그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환경 서비스에 일단은 시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까 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경사지나 그런 것도 그 환경 쪽에 있는 거로 제가 봤는데 경사지요? 경사지 관리나 네. 네. 이게 잘 보이질 않아 가지고 SK텔레콤의 이경준입니다. 그 SK텔레콤의 이경준이고요. 경사지 관련해서는 저희 2-2 과제 재난안전 대구고요. 네. 예. 그러니까 대구는 뭐 안전 재난 그런 교통 관련된 서비스를 실증을 하고요. 시흥은 환경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조금 혼돈이 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의 재난안전 분야입니다. 경사지 붕괴나 이런 쪽은요. PD께서 말씀하신 게 미세먼지하고 악취, 환경에 관련된 데이터가 네. 단장님 그러면요, 보통 환경 관련된 그 센서나 그 에리어가 늘어나면 이 데이터 허브 구조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예, 그 센서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허브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센서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받아들여야죠. 설치한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센서하고 프로토콜이 맞아야지 컬렉팅이 되지 않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IoT 관점에서 봤을 때 IoT 장치들이 저희 이제 센서 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플랫폼에 모이는 거에 대한 규격이나 기술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고 하면 이게 뭐 IoT 개방형 구조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자체가 사실 지금 실증 기준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향후에 추가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뭐 API 연계가 됐든 아니면 충분히 그리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해 주신 좋은 질문인데요. 플랫폼 자체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IoT 플랫폼 같은 그러니까 단말들이 직접 붙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하고 데이터 허브 간의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센서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환경 플랫폼 쪽에서 한번 걸르고 다 데이터 허브로 모여지는 그런 구조라서 서로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금 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게 저희 1핵심, 2핵심, 3핵심 다 공통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환경 타격이 그 인프라 자체가
쓰려면 많은 데이터, 많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가치를 발휘하는 게 이제 스마트 시티의 궁극적인 서비스 개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환경 데이터가 미세먼지하고 악취, 여기서는 미세먼지하고 악취까지 포함하신다니까. 그 환경뿐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다른 그 시흥시 쪽에는 재난 안전이나 이런 저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시흥시는 없고요. 우선 대구시하고 시흥에 실증을 하고 향후에 다른 도시에 확산한다고 하면 그 확산하는 도시에는 예, 믹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서비스 하려면 더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그 지금 SK 쪽에서 하신 거하고 이 KT 쪽에서 하신 거하고 믹스하려면 똑같은가요, 구조가?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센서에서 오는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 표준인 1M2M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프로토콜들이. 그래서 1M2M 기준으로 표준을 맞추시면 시흥이 됐던 대구가 됐던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수집 저장. 그거는 잘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6대 분야가 그 스마트 시티의 데이터 허브에 6대 분야 뭐 그런 저기가 관련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됐을 때 그 인프라에 대한 스케일 크기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시스템 안정성에 바로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 측정이 잘못됐거나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너무 예, 뭐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과제에 공통적으로 향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시흥 모델, 대구 모델이 서비스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 서비스 다 뭉치면 어떡하냐. 결론은 거기에 맞게끔 다시 사이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만 그러기 전에 저희 구조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돼 있다라는 겁니다. 표준을 잡으신다니까 어떤 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하여간 표준을 맞추고 데이터 허브의 확장성이나 이런 거는 용이하게끔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발표는 마치고 그 시흥시 실증에 대해서 발표 주신 김경준 PM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한 표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주제도 표준화 관련해서 그 캐티의 김성윤 선임께서 다시 발표를 더 추가로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김성윤 선연구원입니다. 앞서 이제 단장님하고 이제 1핵심, 2핵심, 3핵심에서 발표를 드린 바와 같이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해당하는 데이터 허브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시험 검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또 추가로 고도화 항목들에 대한 어떤 표준화 부분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고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표준화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 데이터 허브에 대한 그 시험 검증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들이 이제 지자체별로 구축이 됐을 때 해당 데이터 허브들 간의 연계를 하기 위한 어떤 페더레이션 표준화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질문에서도 이제 답변이 나왔다시피 이제 데이터 허브랑 1M2M 쪽 이제 표준 이제 연계가 중요해서 그런 쪽에 대한 표준화 진행 현황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이제 ICT로 이제 이루어가자 했을 때 현재는 지금 현재 통합 플랫폼도 존재하게 되고 UCT 통합 플랫폼도 존재하고 데이터 허브도 존재하고 IoT 플랫폼도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킬지에 대한 표준화 내용이 통합 운영 플랫폼 표준화라 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허브에 대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거래 거버넌스 해서 마켓플레이스를 저희가 실제로 구축했을 때 거래를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표준화에 대해서도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표준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한 개는 어떤 스페시피케이션 레벨에서 이제 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떤 플러그가 있고 이제 콘센트가 있다 치면은 이 해당 모양이 맞아야지만이 이제 서로 통신도 되고 전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다시피 이런 어떤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그 해당 두 기기 간의 상호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스페시피케이션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그 해당 좋은 방향을 추천 가이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표준으로서 이제 표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을 보실 때는 총 두 가지 이런 어떤 레벨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표준을 바라보실 때는 이 표준이 어떤 그 레벨인지를 이제 확인하셔서 그 레벨의 기준으로서 이제 판단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떤 표준화 내용은 이제 당연히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한 표준이 이제 그 아주 많이 있겠지만은 해당 이제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 국제 표준화 기반 조성 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표준화 내용을 이제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이제 2000년도이고요.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허브에 대한 국제 표준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허브 간에 연계하는 페더레이션에 대한 국제 표준을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허브랑 IoT 플랫폼, 원MTM과의 플랫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데이터허브 통합 플랫폼, IoT 플랫폼이 연계되는 이 구조를 잡고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부분이 4번 스마트 시티 통합 프레임워크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허브랑 마켓플레이스 간에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5번 스마트 시티 데이터허브 마켓플레이스 운영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표준화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표준화로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레벨이 있고 이제 가이드라인 레벨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그 표준화 쪽에서는 스페시피케이션 레벨,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격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규격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 데이터허브라는 것이 아주 큰 어떤 방대한 어떤 시스템인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이제 그 표준으로 규격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그럴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표준화 범위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상호 운용성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터페이스가 어딘지를 이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특정 어떤 인터페이스로 개발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데이터 간에 연동이 안 된다든지,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된다든지,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된다든지, 이런 어떤 정말로 상호 운용성이 필요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표준 주제한다는 어떤 그런 그 범위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화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기술보다는 더 진보되어서 선행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표준화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기술 진보 이제 속도랑 표준화 이제 진행 속도랑 비교해서 기술 진보가 더 빠르다고 하면은 표준화하는 것이 더 이제 그 기술 진보의 그를 이제 맞게 되는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표준화를 이제 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추진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허브에 있는 코어 부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모여 있고 그 데이터들 기반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다음에 제공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표준 영역으로 선정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스페시피케이션 레벨로 이제 정의를 하자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국제적으로도 이제 상호 운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HGS SIM 009이라는 하고는 NGS LD라는 표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온라인을 시키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국제 표준을 당연히 쓰지만은 그 국제 표준에서도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기능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온라인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표준 규격에 대한 해서 엣지 심 이제 009에다가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이 이제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들은 생태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장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 기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GCM이라는 어떤 그 표준화 담당 NGS LD 표준 담당하는 쪽에다가 표준화 기구를 하고 있으며 여기서 표준화 전략으로서는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에서 있는 데이터 허브의 기술을 이제 리포트로 제시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NGS LD에 고도화 필요한 항목들을 도출한 항목들에 대해서 스페시피케이션 레벨로 승인 추진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현황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 허브 기술에 대한 리포트 개발에 대해서 워크 아이템을 승인해서 이제 해당 리포트 개발이 이제 가능하다는 이제 상태가 된 것을 이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한 이제 그 표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표준 그 범위 그 NGS LD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코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험 검증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의 시험 검증 필요성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기술 검증을 해서 실증 도시 및 국가 시범 도시의 데이터 허브의 성공적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 검증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인증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져야지만이 그 해당 데이터 허브가 좀 더 확장 이제 되고 보급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에 대한 시험 검증의 그 항목들은 총 3가지로 이제 목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능 적합성 검증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 2, 3 핵심의 데이터 허브가 존재하게 되고 데이터 허브에 이제 1, 2, 3 핵심의 데이터 허브의 기능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능 적합성 검증을 해서 1 핵심의 데이터 허브는 샌드박스를 제공하는구나. 2 핵심의 데이터 허브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클레이션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데이터 허브는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부분이 기능 적합성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이 인터페이스 적합성 검증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 코어 부분에 대한 적합성 검증으로서 NGS의 LD 인터페이스 표준 적합성 검증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쪽에 대해서 데이터들에 대한 생성, 조회, 업데이트, 삭제 등에 대한 표준 적합성을 이제 시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했다 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적합성도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데이터 모델이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 허브가 어떤 데이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뭐 삼행심에서도 미세먼지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데 그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모델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생긴 데이터 모델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그런 부분이 데이터 모델 검증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인터페이스 적합성이랑 이제 그 데이터 모델 검증에 대해서 적합성 검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HCM에 있는 시험 규격과 얼라이먼트를 이제 추진해가지고 해당 그 HCM 시험 규격과 저희 데이터 허브의 데이터 코어 규격과의 어떤 얼라이먼트를 진행해서 HCM에 있는 로봇 프레임워크 기반의 시험 장비를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동일하게 이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NGS LD랑 이제 데이터 허브 코어랑 이제 동일하게 표준화가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허브 이제 모델 검증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재난 안전, 에너지, 환경 등 실증 도시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모델들이 여러 개 있을 텐데 뭐 이제 여기서 예시 든 것은 이제 대기질 관측, 날씨 관측, 뭐 그리고 이제 차량 그리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런 모양이 생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허브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데이터 모델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데이터 모델 적합성을 해서 시험 환경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후로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연계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가 이제 그 도시별로 이렇게 구축이 되었을 경우에 도시 1, 2, 3, 4에 구축이 되었을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이 도시 1에 있는 데이터들은 여기 스마트 시티 데이터에 존재할 것이고 도시의 데이터는 여기 존재하게 될 것인데 이제 만약에 이쪽 중간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원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그 연계해서 데이터반에 연계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에 대한 건지를 이제 좀 논의하고 표준화하는 부분이 데이터 페더레이션에 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간에 인접된 도시 간에 연계된 데이터 간에 어떻게 이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이제 조회를 하고 탐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준하는 부분이 데이터 페더레이션 표준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중앙 정부에 이제 만약에 데이터 허브라는 게 아주 큰 게 생긴다 하면은 그 데이터 허브와도 이제 지방 정부와의 데이터 허브와도 연계했을 때도 이제 그 데이터 허브와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기술이 좀 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별로 이제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존재할 경우 데이터 연계 표준 운영 기술 표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 허브 간의 데이터 연동을 위한 데이터 허브 등록, 데이터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정보 전달, 그리고 데이터 허브 간 데이터 검색 획득 시 동일한 방식으로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아까 보셨던 엣지 ISG 심이라는 동일한 표준화 기구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기술에 대해서 그 모카이템 승인은 동일하게 진행을 되고, 그 기반으로 페더레이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제안해서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데이터 허브와 IoT 플랫폼 연동 표준화에 대한 진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허브와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M2M 플랫폼 간의 연동이 진행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표준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다수의 도시에 이미 기존재 구축되어 있는 레거시 IoT 플랫폼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많은 지자체에 IoT 플랫폼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IoT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가 IoT 서비스 사업자마다 다 상이한 구조랑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IoT 플랫폼 안에서도 IoT 플랫폼 간의 연동도 좀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IoT 플랫폼 안에 있는 서비스도 다 상이한 구조 포맷으로 더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원M2M이 아주 좀 많은 프리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IoT 플랫폼 연동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어떤 공수가 되는 거죠. IoT 플랫폼 연계하는 것도 공수가 되는 것이고, IoT 플랫폼 안에 있는 특정 서비스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공수가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만약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동한다고 하면은 해당 프락시라고 하는 해당 개발만 진행하게 되면은, 연동 개발만 진행하게 되면은 모든 어떤 IoT 플랫폼이든 IoT 서비스든 다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려고 이제 과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스마트 시티 혁신성 동력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 허브와 IoT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가 아무런 변화 없이 연동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별, 서비스별 경우에는 어떤 연동 부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원M2M IoT 플랫폼에다가 어떤 특정 어노테이션을 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라는 하는 것이랑 시멘티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여기다가 연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방법들을 여기다 다 이제 명시해 놓고요. 명시된 내용 기반으로 연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표준을 이제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준도 이제 동일하게 ISG CM에서 이제 원M2M과 NGS LD 간의 표준 연동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하게 되고요. 동일하게 오카이템이 이제 후보 기술 도출하는 오카이템 리포트 오카이템이 승인되어서 그 기반으로 저희가 후보 기술들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 후보 기술 중에서 저희 어떤 안이 스페시피케이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스마트 시티 통합 운영 플랫폼에 대한 표준화 진행 현황입니다. 스마트 시티를 이루는 이제 다양한 ICT 기술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ICT 기술들을 통합해서 구조 연계 활용하는 표준이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스마트 시티 구성을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데이터 허브, IoT 플랫폼 간의 어떤 연계 구조 제시가 필요하고, 활용 표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표준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부분은 지금 국토교통부의 어떤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서 부천시 스마트 시티 통합 운영 플랫폼 실증에다가 저희가 맞춰서 설계하고 기술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구조가 잡힌 부분은 데이터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IoT 플랫폼이 연계가 되고 데이터 허브와 통합 플랫폼 연계돼서 이렇게 동작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통합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오고 그리고 데이터 허브에 대해서 이제 분석된 결과를 통합 플랫폼으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통합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데이터 허브로 가져오게 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그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제 가져온 데이터들이 데이터 허브에 분석이 되어서 분석된 결과를 이제 통합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통합 플랫폼에 이제 이미 쌓여 있는 데이터들까지도 조회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 그 인터페이스까지도 표준을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이런 그 통합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 허브 IoT 플랫폼에 대해서 이 스마트 시티 통합 원형 플랫폼에 대해서 부천시에다가 금년도에 이제 이런 구조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실증하는 그런 단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허브 마켓플레이스 거래 거버넌스 표준화 진행 현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 거래 시장 장착을 위해서는 거래 원칙이라든지 사례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유통 거래 비즈니스 참조 구조 모델이 이제 필요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뭐 상하에 있는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연구를 수년 동안 했던 그런 어떤 이력들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했는지에 대한 반복론도 상하이 거기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이제 그 화이트 페이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이제 뭐 경영 환경 분석, 법제도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데이터 허브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마켓플레이스로 이제 잘 거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해당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외를 보면은 뭐 이제 데이터 허브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이 제공형도 존재하게 되고 창출형도 존재하게 되고 플랫폼형도 존재하고 다양한 어떤 유형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유형별로 데이터 허브 마켓플레이스는 어떤 유형이 더 적합한지도 판단하게 되고요. 그 해당 그 형태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본 과업을 통해서 표준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준은 이제 TTA PG 2001 그래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는 TTA PG 2001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다양한 새 선진 데이터 거래소를 참조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데이터 표준을 진행하고 있는 점 진행 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캐티가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국지 표준 사업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국지 표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발표해 주신 김성현 사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스마트 시티 R&D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위주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티 지금 혁신 성장 동력 프로젝트에서는 실증 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사실 스마트 시티가 여러 군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스마트 시티 R&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R&D를 통해서 실증을 하는 도시는 저희 실증 도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구축되는 스마트 시티들이 모두 데이터 기반으로 되고 그 데이터들이 서로 연계돼서 국가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나라를 효율화시키는 그런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저희 스마트 시티에서 R&D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를 중심으로 표준화가 되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스마트 시티 사업단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발전되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